아마도 승객들은 기내식이 없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지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기내식은 부족하지 해당 업체들에게 아시아나항공에서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중압감을 가했을 것 같은데 기내식을 납품하는 능력이 애초에 1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부터 이 회사와 계약을 맺은 거 자체가 잘못인 거죠.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어쨌든 이 금호 홀딩스로부터 이제 그 시작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내식 공급업체를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우연찮게 또 불이 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어떤 이런 사건까지 발생한 건데요. 결국은 아시아나 측에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어쨌든 누군가가 지금 자살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굉장히 엄청난 압력을 혹시 가했던 건 아닌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죠. 지금 김병현 박사님, 우리 이 칼럼이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라 우연인지 필연인지 라는 수식어를 3번 썼어요. 그런데 우연이 계속되다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정말 우연이 맞나? 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공정위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1,600억 원 얘기를 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금호홀딩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의 모 기업, 특히 이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가 최근에 중국 업체에 매각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의 어떤 경영권, 특히 주식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급전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전 기내식 납품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이 아시아나항공 측에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1,600억 원어치를 좀 사달라. 근데 결국엔 안 샀고 기내식 업체가 바뀌었고 바뀐 데서는 또 이걸 사줬다. 이거 우연으로 봐야 됩니까? 필연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필연이라고 보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예. 지금 한 82편 중에 81편이 지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내식을 싣지 못해서 지연이 되고 심지어는 기내식을 싣지 못한 채로 이 10수편의 비행기가 그대로 출항하게 되는 사건.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600억 얘기를 했지만 이 금호홀딩스에 1,600억을 투자해라.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의 독점으로서의 기내식을 납품하기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금호홀딩스가 엄밀하게 말하면 아시아나항공이라고 하는 회사라는 별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우리가 상장된 주식회사입니다. 여기에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식회사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도 있어요. 근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건전하게 성장돼서 이익을 내기를 창출하길 바랄 건데 여기에 갑자기 금호홀딩스에 1,600억을 투자하게 되면 기내식 납품을 30년 동안 독점하겠다. 이렇게 30년 독점. 와.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럼 예. 생각해 보세요. 이 중국 하이난항공이라고 하는 곳과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30년 동안 기내식을 납품을 합니다. 근데 1,600억의 BW를 샀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내식 납품과는 상관없이 1,600억을 투자한 것과 같이 이것을 세트로 엮어서 판단한다면 기내식에 대한 납품의 질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손실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러한 부분 속에서의 가능성들을 배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소규모 업체 샤프앤도잉코라고 하는 이 회사와 기내식 납품 계약을 맺어요. 근데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첫째 날도 둘째 날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 소규모 업체의 하청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 대표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종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아시아나항공에 있는 거고 예.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최종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룹 오너 일가에 있는 건데 최근에 우리가 보게 되면 대한항공 사태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예. 또 항공이에요, 아시아나항공. 그러다 보니까 이 천상의 하늘을 떠다니게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상에만 있어서 그런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닌가. 천상에 계신 분들은 이 바닥미심을 모른다. 그래서 바닥미심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지만 예. 기내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비행기 탔을 때. 근데 천상에서 1등석 계신 분들은 이 기내식 하나가 소중한 부분들이 또 모르는 것은 아닌가.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뭐 상품권 주면 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맞아요. 그 상품권 주고 나서 비슷한 금액이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행기를 오랜만에 타서 이코노미석에 딱 앉아갖고 예. 내 휴가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내식 하나 딱 먹고 그리고 한숨 자고 이 느끼는 기분 감정이라는 건 이루 바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 기내식 꼭 사진 찍어서 남겨둬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네. 전혀 모르게 되는 소위 말해서 1등석에 타고 계시는 이 천상에 계신 오너 일가 분들의 안이한 태도 혹시는 기업을 장악하고자 했던 이런 예. 오너 리스크들이 이번 노무밀 사태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들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노밀, 밥이 없다라는 건데 공정위가 저는 김민우 교수님 요 점도 좀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노밀 사태 때 혹시 아시아나항공의 간부들이나 아니면 이 오너 가족이 비행을 했을 텐데 그때 그분들에게 1등석 기내식이 지급됐는지 궁금하죠? 저는 꼭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사태 오늘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기내식 문제도 문제인데 이 이틀 동안 벌어진 사태 아니에요? 근데 비행기는 우리가 거의 목숨을 걸고 타는 거예요.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틀 동안이나 기내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상사태예요. 예. 이것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졌다라는 차원에서 단지 기내식 문제만이 아니라 아시아항공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력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거래관계에 대한 사실 확인은 우리가 아직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런 때에 이런 정도로밖에 대응을 하지 못해서 그 책임이 현대업체 대표에게 돌아가서 자살에 이르게 한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예. 공정위가 지금 이 사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정말로 강도 높게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수사를 해 주시길, 들여다봐 주시기를 주문해 보겠습니다.